노던 워터스는 이 댐이 완공되면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곡 바닥에 서서 머리 위로 350피트 높이로 우뚝 솟은 인공 암석과 아스팔트 절벽을 올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는 단순한 벽이 아니다. 급속히 말라가는 미래를 향한 절박한 요새다. 40년 만에 미국은 자체 환경 규제 역사를 무시하고 로키 산맥의 원시 계곡을 물에 잠기게 했다. 이를 치미 할로우 저수지라 부른다. 우리는 이제 침네이 할로에서 주요 댐 아스팔트 코어 벽을 완성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정치인들은 이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켰다. 50만 명의 생존을 확보했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저수지를 만들 때 사용된 암석에서 조용하고 방사성인 문제가 나타났다. 세계 인위적인 습취 기능을 보한 미네랄 수치는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이 왜 거대댐 시대로 돌아가는지 이해하려면 토양을 살펴봐야 한다. 토양이 목말라 있다. NASA/NASA와 NOAA/NOAA에 따르면 미국 서부는 현재 1200년 동안 본 적 없는 메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1930년대 먼지 그릇보다 더 건조한 상황이며 고대 문명을 붕괴시킨 건조기보다도 더 심각하다. 40만 명의 생명줄인 콜로라도 강은 숨이 차 있다. 미드 호수 같은 저수지는 죽은 물웅덩이에 이르러 전력과 물 공급이 전주에 끊길 위협에 처했다. 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생존의 통화다. 은행 계좌가 초 단위로 빠져나간다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한 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금고를 지을 것이다. 바로 치미 할로우가 그런 곳이다. 6억 9천만 달러짜리 물을 위한 비상실로 로키 산맥의 녹는 눈을 메마른 땅으로 사라지기 전에 잡아두도록 설계됐다. 금지된 프로젝트와 기업의 철수. 이 거대한 건설은 원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 전역에 강력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 파괴로 촉발된 더 이상 댐 짓지 말자 운동은 주요 수력 인프라에 사실상 문을 닫았다. 1990년 EPA가 거대한 투 포크스 댐을 거부한 것은 초대형 댐 시대의 마지막 못받기였어야 했다. 수십 년간 철학은 강물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규칙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프런트 레인지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2050년까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옛 이상주의는 잔인한 목마름의 현실과 충돌했다. 이 논란의 부활 장소는 치미 할로우로 흥미롭고 거의 아이러니한 역사를 가진 계곡이다. 19세기 중반 이곳은 체로키 트레일의 통로로 개척자들이 캘리포니아 금광으로 가기 위해 마차를 끌던 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땅이 기술 대기업 휴렛패커드 HP의 소유였다. 1990년대 후반 HP는 2,800에이커를 사서 고급 기업 휴양지를 지으려 했는데 기술계 엘리트를 위한 사적 안식처였다. 그 기업의 꿈이 사라지자 이 땅은 조용히 노던 워터 조직과 라리머 카운티에 인수됐다. 여러 가족을 쫓아내거나 수천 건의 토지 강제 수용 소송과 싸우지 않고도 범위가 큰 단일 소유 땅을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하지만 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까지는 20년에 걸친 허가 전쟁, 환경 소송, 연방 정부의 심사가 필요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다. 관료제에 맞선 지구력 전쟁이었다. 야수를 설계하다 아스팔트 심장, 기술자들이 2021년에 마침내 댐을 건설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질학적인 악몽에 직면했다. 전통적인 댐은 물이 암석 채움제를 통해 새지 않도록 무겁고 방수성이 뛰어난 점토 심층 코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굴착기가 치미 할로우 바닥을 파내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골짜기는 화강감이 풍부했지만 핵심에 필요한 고품질 점토는 전혀 없었다. 외부에서 수백만 톤의 점토를 운송하는 것은 예산과 탄소 발자국을 크게 초과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금기 기술에 눈을 돌렸다. 아니면 적어도 미국 댐 건설자들이 거의 무시해온 기술이다. 이것은 수력 아스팔트 심장, 하이드롤릭 아스팔트 콜, HAC이라 불린다.
유럽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다. 실제로 치미 할로우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 내 두 번째 주요 댐이다. 여러분이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는 잊어라. 이것은 특수한 방수 혼합물로 300대에서 조리되며 역청이 풍부하다. 그것은 슈퍼 점성이 강한 액체처럼 행동하며 점탄성 재료이다. 거대한 산업용 고무층에 둘러싸인 돌심장을 상상해보라. 수백 피트 높이의 바위 더미가 물의 무게에 눌려 내려앉고 이동할 때 콘크리트 심장은 균열이 생기지만 이 아스팔트 심장은 유연하다. 그것은 움직이고 스스로 치유한다. 스위스에서 수입한 특수 포장기를 사용하여 작업자들은 심층을 얇은 층씩 한 번에 9인치씩 쌓으며 양쪽의 암석 체움제도 동시에 높였다. 이는 밤낮 없이 중장비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무도회 같은 작업이었다. 그 결과는 1250만 입방야드의 바위를 사용하는 구조물로 콜로라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댐이다. 하지만 후버댐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단단한 기념비인 것과 달리 이 댐은 유연하고 생명력 있는 생명체처럼 행성의 변화는 지진 변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인공순환 시스템. 하지만 탱크는 채울 수 있는 파이프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치미 할로우로 향하는 물은 계곡을 흐르는 강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실 치미 할로우는 자연적으로 건조한 곳입니다. 물은 하늘에서 훔쳐야 하며 북아메리카 대륙 척추를 가로질러 운반되어야 합니다. 여정은 로키 산맥 서쪽 사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눈 녹은 물이 콜로라도 강에 공급됩니다. 이 물은 윈디갭 저수지에서 모아져 그랜비 호수까지 펌핑된 다음 알바비, 애덤스 터널을 통해 강제로 이동됩니다. 이 터널은 자체로도 구조적인 경이입니다. 길이 13.1마일에 이르는 동맥으로 로키 산맥의 화관감 심장을 직선으로 뚫었습니다. 이 터널은 인공 순환계처럼 작동하며 습한 태평양 유역에서 건조한 대서양 쪽으로 생명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물이 산을 나서면 복잡한 사이펀과 운하 네트워크를 통과하다가 마지막 난관에 다다릅니다. 새 저수지에 물을 넣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콜로라도 빅 톰슨 인프라에 대해 개방형 심장 수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고 깊은 땅 속에 묻힌 거대한 72인치 선 모양의 분기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이 밸브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며 쏟아지는 물을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새 관로로 전환합니다. 여기 저장 규모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인터넷 소문에는 12억 2천만 입방미터라는 수가 떠돌았지만 실제 수치는 더 정확하고 실용적입니다. 저수지는 9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담는데 이는 대략 1억 1,100만 입방미터입니다. 소문보다는 작지만 12개의 도시가 비용을 지불하며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을 보장하는데 딱 맞는 양입니다. 이 저수지는 저축 계좌처럼 작동하여 물이 풍부한 해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불가피한 가뭄이 닥쳤을 때 러브랜드, 이리 및 그릴리의 수도꼭지가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디지털 가디언. 우리는 종종 댐을 단순한 돌무더기로 생각하지만 침리 할로우는 21세기의 첫 번째 스마트 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중앙 신경망을 설치했습니다. 제방 깊숙한 곳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압을 측정하는 압력계와 땅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쉐이프 가속 배열 SA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코어가 심장이라면 이 데이터 네트워크는 두뇌입니다. 댐 내부의 공급값을 감시하는데 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돌을 밀기 시작하면 센서가 인간이 누수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경고를 울립니다. 그러나 가장 미래지향적인 요소는 하늘의 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율 무인기 시스템, 구체적으로 퍼셉토 드론-인-어-박스를 활용합니다. 이는 리모컨을 가진 사람이 조종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완전한 로봇입니다. 댐 가장자리에 방수상자가 열리면 무인기가 스스로 이륙하여 미리 설정된 검사 경로를 비행합니다. 첨단 컴퓨터 비전과 열 화상 기술을 사용해 댐 표면의 젖은 자국, 균열 또는 누수를 나타낼 수 있는 10 이상 징후를 스캔합니다. 이는 인간 조종사 없이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순찰하는 기계로 100m에 이르는 이 벽이 조용한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보장합니다. 방사능 반전, 여기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2024년과 2025년에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그 어떤 아스팔트나 인공지능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반전이 있었다. 댐을 만들기 위해 해체한 바로 그 사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에서 댐 건설에 사용된 화관과 암석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이 이 특정한 지질과 접촉하면 우라늄이 침출되어 물속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유독성 유출 사고나 산업적 파괴 행위가 아니라 자연이 방역하는 셈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노던 워터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저수지 채우기를 지연시키겠다는 발표였다. 당초 계획대로 2025년 중반에 수문을 개방하는 대신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를 영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돌에서 우라늄이 수자원으로 세우며 들어간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현재 이 지연은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대적인 지하수 기초 조사 시험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 우라늄 오염물이 국지적인 대수층으로 이동하거나 인근 카터 호수까지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은 우라늄을 정수장에서 역과해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축하 분위기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6억 9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물은 안전한가? 정화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계곡은 희생되었고 나무들은 벌목되었으며 댐벽은 세워졌지만 물은 공학이 아닌 화학 작용에 의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 확보를 위해 계곡을 잠기게 하고 방사능 암석과 싸우는 것이 정당한 대가일까? 아니면 불가피한 갈증을 단순히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일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알려주시고 문명을 지탱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